이번 주제는 세계 패권국 돈 이야기 시리즈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은 1500여 년 동안이나 이어진 역사상 최장기 제국으로 돈 가치 폭락과 선심성 정책, 포퓰리즘으로 멸망하였습니다. 돈으로 인하여 세계 패권국 로마 제국이 어떻게 쇠퇴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돈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합니다. 정상적인 국가 대한민국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적정 돈 가치는 하락하였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은 1970년대 100원, 2020년대 7,000원이 되어 70배나 상승하였습니다. 즉, 짜장면 한 그릇은 그대로인데 돈의 가치가 그만큼 하락하였던 것입니다. 중동, 이란에서는 살인적 돈 가치 하락으로 국민들이 못 살겠다며 정권 퇴진 운동을 벌였고, 정부는 시위자를 향해 총을 발사하여 2026년 1월 기준 3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50년 사이 화폐 가치는 8,000배 이상 폭락하였고, 최근 매년 돈 가치는 40에서 50% 하락하였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 보유국이나 돈 가치가 초폭락하여 커피 한 잔 가격이 1990년대 1 볼리바르였으나 2021년 이후 100조 볼리바르로 100조 배 상승하였습니다. 물건 하나를 사기 위해 트럭으로 돈을 실어 날라야 가능합니다. 이처럼 과거 강성했던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돈가치 폭락으로 정치 사회적 혼란을 맞이하고 있으며 로마 제국의 멸망도 돈가치 폭락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기원전 27년에 로마 내전이 종료되고 탄생하였습니다. 현 지형으로 살펴보면 동쪽으로는 시리아, 요르단, 서쪽으로는 포르투갈, 남쪽으로는 이집트, 북쪽으로는 영국까지 지배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1480년간 존속되었습니다. 최대 영토는 한반도의 22.5배에 달했으며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시기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은 삼한시대에서 조선초, 중국은 한나라에서 명나라까지 통합과 번영, 변화의 시기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역대 황제는 170에서 180명으로 공동 황제 포함 여부 등 학자들 기준에 따라 상이합니다. 식민지 출신이지만 황제까지 오른 인물은 6명으로 스페인 2명, 리비아, 시리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각각 1명입니다. 이렇듯 혈통이 아닌 능력과 포용 중시는 로마 제국 장수의 비결이라 하겠습니다. 주변 국가의 무역으로는 이집트는 곡물, 스페인은 올리브유, 프랑스는 와인, 중국은 비단, 인도는 후추, 향신료 등을 거래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돈 화폐는 금화, 아우레우스, 은화, 데나리우스, 황동화, 세르테르티우스, 구리 동전, 아스를 사용하였습니다. 금화 1 아우레우스 가치는 은화 25 데나리우스에 해당됩니다. 은화 데나리우스는 기본 화폐로 무게는 4g 순은이었고 일상 거래, 군인 급여, 세금 납부 등에 사용되는 표준 통화 역할을 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돈 화폐 역할은 크게 4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돈 화폐는 광대한 영토에서 경제적으로 통합시키고 중앙 재정을 집중시킨 데 토대를 제공하였습니다. 유럽, 북아프리카, 중동, 전역에 표준화된 통화폐를 사용하였고 가격, 급여, 세금액 공통된 단위를 제공하여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금 징수 등 조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향상시켰고 예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군비, 공공사업, 곡물 보조 등을 집행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둘째, 돈 화폐는 세계의 기축통화 역할을 하였으며 인도, 중국, 이집트 등 주요 국가의 무역에서도 신뢰가 높아 널리 통용되었습니다. 셋째, 돈 화폐는 정치적 선전 기능, 황제의 얼굴과 업적을 알리는 홍보수단이었습니다. 주와 앞면에는 황제 초상화를 새겨 시민들에게 각인시켰고 뒷면에는 황제 즉위,
성전, 공공건물, 콜로세움 등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넷째, 돈 화폐는 군사 조직을 유지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군인들에게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하였고 군이 주둔하는 지역의 소비를 활성화시켜 국경 지역까지 로마의 경제권을 확산시켰습니다. 로마 제국의 돈은 광대한 영토의 통합, 황제 권위 전파, 군사 조직을 유지하는 제국의 핵심 통치기구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에는 로마 화폐의 가치 추락과 신뢰 추락으로 화폐 기능 상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은화, 데나리우스에 값싼 굴이나 주석을 섞여 더 많은 동전을 발행하였고 은 함량이 5% 미만이 되자 국민들은 돈을 불신하게 되었고 통일화폐는 붕괴되었습니다. 구리 동전에 은을 얕게 입혀 은화라고 속여 유통되자 신뢰마저 붕괴되었습니다. 화폐 가치가 폭락하자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물가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로마인들의 주식 밀이 100년 사이에 가격이 400배 이상 폭등하였는데 이는 5천원 국밥 한 그릇이 갑자기 200만 원이 된 셈입니다. 결국 장거리 무역망은 마비되었고 지역 단위의 문물 교환 체계로 회귀하였으며 정기적인 화폐 수입에 의존한 중산층 하급 관리는 몰락하였습니다. 로마 군대는 용병의 국방을 맡기며 군사적으로 자멸하였습니다. 국가 재정이 파탄나자 로마 정규군의 높은 급여와 퇴직금 감당이 불가하였고 재정 부족으로 값싼 게르만족 용병에게 국방을 의탁하였습니다. 결국 게르만 용병대장 오도 아케르는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돈가치 하락과 더불어 행정체제는 쇠퇴하며 로마 문명은 소멸하였습니다. 돈가치 폭락으로 국가는 세금을 돈보다 현물로 징수하였고 이는 운송비용의 폭증을 불러왔습니다. 과도한 세금과 고물가를 견디지 못한 도시민들은 대농장의 소작농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화폐 경제가 붕괴되자 정규군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용병에게 군대를 맡기자 용병들이 권력을 장악하며 결국 로마 제국은 해체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현재의 대한민국에 던지는 시사점을 세 가지 측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과도한 복지 정책과 선심성 정책,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무상으로 공물을 배급하고 군인 급여를 크게 인상시키는 등 고정비용 지속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고정 복지 지출이 증가하면 무리한 국채를 발행하게 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국가 신용도는 추락하게 됩니다. 둘째, 저출산 현상 심화로 성장 엔진이 멈추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로마 제국은 부족한 병력을 채우기 위해 게르만 용병에 의존했고 내부적으로 용병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국가 기초체력은 국민들에게서 발휘되는 만큼 인구 절벽 해소를 위한 과감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과도한 부채와 과도한 재정 적자는 돈가치 폭락으로 이어져 미래의 국가 재정 기능을 말살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계속되는 무리한 재정 정책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대중 인기에 치중하여 화폐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지나치게 재정 지출을 한다면 화려한 번영 국가일지라도 결국 무너진다는 교훈을 새겨야 하겠습니다. 손자병법 관점에서 로마 제국 황제에게 묻습니다. 첫째, 황제의 머리가 아프다고 경제 공부에 소홀하지는 않았습니까? 둘째, 로마의 몰락을 막을 기회가 당신에게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개인의 흥망성쇠도 한 국가의 흥망성쇠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쇠퇴에서 보듯 개인도 개인의 수입과 지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 수입보다 지출이 과도하게 되면 부채가 늘어나고 그 부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채가 한계치를 넘어서면 개인의 신용도는 추락하고 파산까지 이를 것입니다. 미래 나의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현재의 씀씀이도 살펴보는 해안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